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주식하면서 주식시장이랑 가장 크게 연동돼 있는 거 채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채권 듀레이션 뭐야,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왜 채권 가격이 왜 떨어져, 이런 거 알아야 일단 주식을 할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육아하며 주식하는 소은파파입니다. 제가 21년도에 투자자산운용사를 따고 23년도에 금융투자분석사를 땄어요. 사실은 지나고 나니까 쓸데없이 괜히 두 개나 땄어. 하나만 따도 충분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워낙 슈린이었고, 21년도에 제가 시작해서 이제 저도 성격이 좀 뭘 하면 제대로 하고 싶다. 투자는, 특히 주식 투자는 했다가 말아먹는 사람들 이야기가 너무 많아. 뭐 얼마에 샀는데 그게 몇 배까지 갔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 더 샀더니 그때부터 빠져가지고 뭐 어떻게 됐다니. 근데 이제 투자 자산 운용이라는 게 생각해보면 굉장히 고도로 발달돼 있어요. 자산 운용사, 증권사, 아무튼 종합금융회사 여러 가지 종류가 많은데 다 어쨌든 먹고 살잖아. 기관 투자자들은 다 수익 내요. 외국인 투자자들, 헤지펀드 다 수익 내요. 그러니까 방법이 있다는 거야. 제가 느끼기에는 공부를 하면 이게 되는 게임이구나 라는 일단 생각을 첫 번째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편에 서야 되겠다. 그 사람들은 다 이거 땄을 것 같은 거지. 그래서 일단 나도 따야겠다. 뭐 난 모르니까, 주식을 모르니까 가장 빠르게 많은 양의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게 자격증 공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 PB분들, 증권사 PB분들 다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뭐 그분들은 뭐 공부도 안 하고 가서 뭐 자격 있으니까 바로 따시겠지만, 사실은 되게 막 수학 공식 같은 것도 필요하고 되게 어렵거든요. 각각 4개월 걸렸어요, 4개월.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전반적으로 알려줘요. 뭐 되게 유명한 뭐 08년도에 그 모기지 사태 있었던, 리먼 브러더스 파산했던 그때 문제가 됐던 게 아마 MBS? ABS? 네, MBS가 문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어떤 건지 알려주고, 그 상품 구조가 어떻게 되고, 뭐 누가 뭐 SPC가 뭘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약간 높은 수익률 주고, 무슨 뭐 멜란진가? 메자닌? 뭐 그런 게 있는데 전혀 알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런 다양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고, 금융투자 분석사는 실제로 기업 가치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 같은 거를 좀 더 자세히 알려줘요. 그리고 선물 옵션, 가격 결정 모형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막 블랙홀즈 모형 뭐 이런 거.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때 당시에는 막 공식 외워가지고 열심히 뭐 공부를 했었던 뭐 그런 기억이 나요. 그리고 또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가 굉장한 하락이었어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장이 특히 힘들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이겨내기 위해서 또 공부를 했던 것도 있고. 아무튼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지, 그래서 이게 필요하냐 안 필요하냐 이런 얘기 하고 싶은데, 저는 그래도 어쨌든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니 주식을 하면서 주식이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갑자기 내가 산 주식의 그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했대. 전환사채가 뭐야? 그런 거를 바로바로 모르면 그때마다 다 이렇게 검색을 해보고, 물론 알 수 있겠지만 검색해봐도 한계가 있고 얕게 알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초, 뼈대,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두 자격증의 최종 결론은 뭐냐면, 사실은 야, 매매하지 말고 최종 결론은 그냥 지수 투자가 답이다.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는 이게 투자자산 운용사니까 이 투자 자산을 운용하는 방법이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도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95%예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이제 뭐 더 전문가분들 이제 보시면은, 아유 뭐 그렇게 얕게 이해해가지고 네가 수박 걸타기 식으로 뭐 전공자도 아니고 뭐 그런 얘기 충분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리스크를 줄이는 거에 상당히 내용이 집중돼 있다. 그러니까 불확실한 거를 최대한 확실하게 이게 이제 해놓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런 불확실성,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리스크인데, 그 감당하는 단위 위험 대비 가장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1참수의 기울기 같은 건데, 그러니까 가장 조금 위험을 감당하면서 가장 수익은 크게 가져가겠다는 거죠. 그게 베스트 아니겠어요? 위험은 낮게, 수익률은 높게, 이거잖아요, 투자라는 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 근데 해보니까 결국에는 뭐 CAPM이라 그래서 뭐 자산 무슨 뭐 결정 모형? 자산 가격 결정 모형?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하면은 일단은 지수 투자를 하면 위험이 감소한다. 수익률이 올라간다. 야, 그러면은 지수가, 야, 코스피가 1년에 4% 먹는데 그게 아니에요. 4%인데, 그래서 차입 포트폴리오라는 걸 만들어서 돈을 빌려서 여기다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면 종목을 잘 골라서 대박 종목을 나서 터트리는 게 아니고, 대출을 일으켜서 차입을 해와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빌려온 돈은 1%에 빌려왔는데 수익률은 5% 내는 이런 방식으로 수익률을 높이더라고요. 일단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랬고, 그래서 첫 번째는 결론이 지수투자야. 자,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단기 매매는 그러니까 필패한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금융공학이라는 게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빈도 매매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그 1초에 뭐 수백 번, 수천 번씩, 뭐 얼마나 수치는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1초 만에 막 다다다다다다다 막 거래하는 그런 고빈도 매매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0. 몇 %씩 먹는 거예요. 그 한번 거래할 때마다. 근데 그게 이제 횟수가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이제 1년, 뭐 한 달, 1년 이렇게 보면 수익이 나는 그런 매매가 엄청나게 발달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그 이제 차익거래라 그래가지고 선물 가격이 현물에 의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뭐 비용을 더하고 뭐 수익을 빼고 뭐 이런 공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용 수익이 뭐 이제 고정돼 있으면 현물이 오르면 선물이 올라야 되고 선물이 오르면 현물이 올라야 되는데, 이 등호가 맞으려면 양 시장이, 그러니까 선물 시장이 따로 있고 현물 시장이 따로 있잖아요. 이게 주식 시장이고 선물 시장은 선물 코스피 그 외국인들 샀다 팔았다 그 선물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따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시장이 양분돼 있으니까. 시장이 따로 움직이니까 순간적으로 가격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순간적으로 가격 차이가 딱 발생하면 이게 높은 거를 팔고 딴 건 사가지고 이걸 맞추면서, 그러면서 그 양시장이 계속 그 균형 가격을 유지하면서 이게 맞아요.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순간적으로는 가격 차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샀다 하면서 프로그램이 매매를 해줘요. 그러니까 생각해, 1초 만에 몇 번이 거래가 되는데,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무조건 그러니까 뭐 9시 내가 뭐 5분에 들어가가지고 뭐 거래량 보고 확인하고, 그 거래량 외국인 산다 그래가지고 가서 매수 주문 넣고, 이 시간에 이미 그 모든 거래들은 그 이런 어떤 공식에 의해서 아주 정교하게 막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단기 매매로 성공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러나 그거는 정말 드문 케이스인 거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좀 더 특히 단기 매매 이제 그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또 많은 시장에서는 또 그게 먹히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뭐 금투자, 채권 투자, 뭐 FX 시장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결국에 어떤 금융공학의, 그러니까 그 알고리즘 매매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단기 매매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러니까 장기 투자만이 답이다. 네, 뭐 이런 결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이런 거를 이제 알고, 내가 이렇게 종목을 가지고서 진짜 그 시장을 초과하는 초과 수익률을 내가 내겠다라고 하는 게 정말 얼마나 어려운 그 목표치이고, 거기에 도전하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개인 투자자로서 얼마나 그 무모한 행동인지, 그런 거를 사실 알게 해주는 거죠. 그런 거를 깨닫고 나면 절대 내 원금이 1억이라고 할 때 절대 1억을 다 한 종목에 몰빵하거나 그런 건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투자라는 게, 저희가 뭐 저도 30대지만 90세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60년을 해야 되는데, 저보다 더 어리신 분들 더 길게 하겠죠?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주식을 하면서 한 번이라도 어떤 종목에 몰빵해가지고 뭐 70% 80% 이렇게 계좌가 박살나면 그 다음에 복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망가진 계좌 회복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워렌 버핏도 그래서 잃지 않는 투자를 하라는 게 망가진 계좌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잡소리가 좀 길었는데,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투자자산운용사나 금융투자 분석사에 나오는 이런 것들을 좀 알면 좋겠다. 네, 뭐 채권 듀레이션 막 이런 거, 수정 듀레이션 있고 막 그거를 막 공식을 막 계산해요. 하다 보면은, 야, 이게 전 세계에서 지금 이거 계산하면서 투자에 매달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랑 내가 싸워가지고 수익 낸다는 게 진짜 기적이구나. 사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6년 하면서 한 100% 정도 수익 났다고 그렇게 올렸지만, 사실 저보다 수익 낸 사람들이 얼마나 세고 셌어요. 사실은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 하는 거 민망할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뭐 이렇게 수익을 냈다는 것보다도 어떤 자녀한테 좀 물려주고 뭐 육아하면서 주식한다 뭐 요거 가지고서 이제 한번 비벼보는 건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 어떤 투자의 벽 같은 걸 좀 느끼게 해준다. 그래서 결론은 투자에 되게 기초 체력, 뼈대가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는 한번 공부해보는 게 진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단 2개씩 딸 필요는 없다. 이게 2개 나는데 8개월 걸렸는데, 심지어 23년도는 제가 이제 조리원에서 막 그때 막 불 끄고 막 와이프가 막 옆에서 뭐라고 하는데,
뭐 적당히 해라. 뭐 애기 낳고 네가 뭐 얼마나 떼부자 되겠다고. 뭐 화장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냐 막 이러는데 재밌었어요. 아무튼 그때 막 불 끄고 와이프 막 산후조리 하면서 뭐 애기는 저기 옆에 그 뭐 신생아실에서 막 있고, 그런데 이제 막 저 혼자 책 펴가지고 막 화장실에서 공부하고. 변기에 앉으면은 엉덩이가 겁나 뜨끈해요. 그래서 막 앉아가지고 막 다리 저려가면서 막 공부해가지고 밤새서 그 다음날 가가지고 막 어떻게 해서 하여튼 둘 다 운 좋게 한 번에 붙었는데, 뭐 이렇게 뭐 해커스나 이런 데 보면은 뭐 합격하면 또 100% 환급해주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또 그런 거 좀 놓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떨어지면 돈 다 내야 되니까, 뭐 열심히 공부하고 뭐 그래서 아무튼 되게 재밌었고, 처음 주식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이 요새 오늘 보니까 뭐 6,200 넘었던데, 지수가. 이게 미친 거죠 완전히. 어떻게 6,200이 넘지? 이런 거는 진짜 전무후무할 거예요 아마. 아무튼 그런데 그래서 요새 주식판에 들어온 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이런 거 좀 관심 있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일반인이 못할 정도의 자격증은 절대 아니고, 인강 보면서 그 교수님들이 설명을 잘 열심히 해주세요. 강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 잘 듣고 하면, 그리고 되게 재밌고. 좀 빡세긴 해요. 한 4개월 5개월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고, 수익 내려면 그 정도 공부하셔야죠. 수강료는 한 그래도 뭐 50만원에서 한 100만원 사이, 무료 환급반을 해도 그 뭐 세금 같은 거는 내야 되고, 교재가 일단 이게 5건이에요. 이것도 5건이고, 교재 많죠. 그리고 이제 문제집 2건 오고, 얼마 7건 정도씩 봐야 되는데, 적은 양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또 그 7건은 다 보는 거 아니고, 이제 시험 공부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뭐 책을 통째로 어떻게 다 외워요. 중요한 것만 외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뭐 공부를 잘하진 않았는데,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추천 비추천 한다고 하면 하나 정도까지는 추천한다. 그리고 막 부동산 뭐 PF 이런 구조 같은 것도 알려주고, 아무튼 전반적으로 그런 어떤 자산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되게 전반적으로 쉽고 빠르게,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보는 거 이렇게 한계가 있잖아요. 아무리 뭐 유튜브 전문가분들이 하고, 그리고 유튜브는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어그로가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좀 시간 낭비 되는 것도 있고, 딱 짧게 집약적으로 자격증 공부하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양을 쌓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나 정도 따시면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여태까지 애기 재우고 막 급하게 와가지고 오늘 또 컨텐츠 뭐 찍을까 이러다가 요새 조회수도 뭐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구독,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신생 채널에 좋아요 하나하나 올라갈 때마다, 구독 하나 올라갈 때마다 얼마나 기쁨을 느끼고 있는지, 여러분들 저에게 기쁨을 주는 그 주인공이 돼주시기를 구독 좀 눌러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